네, 반갑습니다. 사문 희열반 친구들. 오늘은 주제를 두 가지를 합해서 한꺼번에 집단 조직 자결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반 황다 그리고 소윤이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는 이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꿋꿋이 아이패드를 샀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일단 집단 조직 자결이기 때문에 집단은 무엇인가? 사실 교생 선생님하고도 수업을 했죠. 그리고 다양한 사회 집단의 유형별 특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세 가지 기준으로 두 개씩 집단 나눴던 것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사회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거기에 몇 가지 조건들이 더 붙었을 때 조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사회 조직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발적 결사체라는 요 히든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집단들을 아우르는 어떤 헷갈리는 선지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그 마침표를 찍어주는 자결까지 찬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집단의 조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 사람 이상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 사회 집단이 된다. 그래서 1인 시위는 두 사람이 아니고 소속감, 지속적인 상호작용도 없고, 버스 승객 두 사람 이상이긴 하지만 소속감, 지속적인 상호작용 없다. 수험생 두 사람 이상이다. 소속감은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없다. 자, 전북 사대부고 두 사람 이상이고 우리는 한우린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회사, 가족, 또래 집단 이렇게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는 사회 집단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사회 집단은 크게 세 사람이 세 가지 기준으로 두 가지씩 나눴다 그랬죠. 썸너라는 사람이 소속감을 가지고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나눴습니다. 내가 속해 있다고 느끼느냐, 내가 속해 있지 않다고 느끼느냐. 여기서는 단순히 속해 있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소속감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집단이 너무 싫어. 내가 속한 집단의 적대적인 경우에는 내 집단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내가 속한 우리 가족, 우리 학교, 내 친구들, 우리 또래 집단, 내 집단이 되고, 그들, 너네 가족, 너네 학교, 너네 나라, 외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생 선생님하고의 수업에서도 굉장히 강조하셨죠.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유동적이다, 고정적이지 않다. 여기에 플러스 준거 집단까지 공부했습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 준거가 되는 집단. 그래서 이 준거 집단은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가족이 내 준거 집단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대학교, 그것이 준거 집단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안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네. 자, 결합의지 볼게요. 결합의지는 의도죠, 의도. 그래서 내가 눈 떠보니까 그 집단에 속해 있느냐, 본질 의지라고 합니다. 본질 의지. 이 본질 의지는 선택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 선천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냥 거기에 속해버린 거예요. 가족, 친족, 촌락, 지역사회, 또래 집단, 공동사회고요. 이익사회는 내가 후천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학교, 회사, 동아리, 물론 군대 가고 싶은 친구들 없겠지만 군대, 정당 이런 조직들은 눈 떠보니까 내가 여기 내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겁니다. 자, 결합의지는 트웨니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나뉘었어요. 접촉 방식은 쿨리라는 학자가 나눈 건데요. 이거는 친밀도, 친밀하냐, 어떤 수단,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그 집단 자체가 목적인지, 우리가 가족이나 또래 집단이나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집단 자체,
이 자체가 목적인 거잖아요. 어떤 수단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전인격적 관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집단. 하지만 2차 집단, 회사나 정당이나 학교나 이런 공간, 이런 집단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윤 추구, 정권 획득, 그다음에 어떤 배움, 성장. 그래서 이런 목적들을 위한 수단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식적이고 2차적이고 공식적인 규범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익사회와 2차 집단은 얘도 많이 비슷하고 성격도 유사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둘 다 공식적인 규범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공식적인 규범에 의한 통제는 법이나 센 거,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 센 것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공동사회 1차 집단, 여기는 이제 공통적으로 가족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는 비공식적인 규범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도덕 같은 거예요. 왜 그랬니? 왜 아빠 지갑에서 손을 댄 거야? 다음엔 그러지 마. 이렇게 좀 타이르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가족과 친족 같은 경우.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그 지문을 잘 읽어봐야 그것이 친밀한 성격인지 수단적인 만남인지가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날 수 있어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집단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집단이 나왔을 때 그 집단이 공동사회인지 2차 집단인지 그 성격에 따라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집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모임, 집단입니다. 그래서 요건 앞에서 했으니까 네,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봅시다. 먼저 쿨리라는 사람이 분류한 거 1차 집단과 2차 집단 접촉 방식이에요. 친밀감이 핵심입니다. 전인격적 관계는 나의 어떤 진짜 모습들을 싹 보여주는 그런 편안한 관계, 인간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족, 친족, 또래 집단, 네, 1차적 사회화 기관하고 같아요. 얘가. 그리고 여기서는 비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를 받습니다. 2차 집단은 형식적인 간접 접촉,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적인 만남이에요. 수단. 공식적인 통제를 받습니다. 회사, 정당, 학교 이런 데가 2차 집단이에요. 결합의지는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렇게 있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집단, 이게 공동사회죠. 여기가 자연 발생적이에요. 자연 발생적 이런 단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본질 의지라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으면 공동사회를 찾아주어야 하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가족, 친족, 민족, 지역사회.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내가 태어난 동네, 그 동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여기 속해 있었더라. 이 특징은 비슷합니다. 1차 집단 특징이 얘의 특징이랑 유사해요. 비공식적 규범, 전인격적 관계를 이룬다. 이익사회는 선택의지잖아요. 선택의지. 내가 의도를 가졌다. 선택을 했다. 어떤 특정 이해관계에 따른 수단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여기는 공식적인 통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통적으로 있는 가족의 사례에서 보듯이 1차 집단과 공동사회에서 어떤 자아 정체감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인성 이런 거요. 썸너라는 사람이 소속감을 가지고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했네요. 내가 속해 있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나라. 내가 속해 있지 않고 적대감이나 이질감을 가지는 집단, 적군. 그리고 내가 어떤 강하게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를 들면 북한.
뭐 이런 데가 외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외집단에 순기능이 있는데 정말 증오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안에 내 집단끼리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 반끼리 엄청 강해. 만약에 우리 반이 1학년 4반, 선생님 반 1학년 4반인데 난 옆반 애들이 너무 대판 싸운 거야. 체육대회 때 1학년 9반이랑. 그래서 1학년 9반이 너무 싫어. 그러면 1학년 9반이 싫은 그 어떤 에너지가 우리 반을 똘똘 뭉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준거 집단은 나의 가치 판단, 신념, 태도, 가치 이것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에요. 준거 집단을 잘 활용하면 나 저기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과 실제 그 대학에 속했을 소속 집단이 일치하게 되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생이 됐어. 만족감, 자부심 극대화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말도 안 되는 내가 진짜 옵션이 전혀 없었던 대학에 가게 돼버렸네. 이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정말 좌절감이 큽니다. 불만, 상대적인 박탈감, 주변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불일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쵸? 자, 빠르게 OX 활용해 봅시다. 자, 1번. 공동사회 선택의지와 무관하게 봤습니다. 선택의지가 아니라 본질의지예요. 본질의지. 시민단체 게임 동호회는 이익사회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선택했다. 가족, 친족은 1차면서 공동사회다. 맞습니다. 내 집단 의식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불일치할 때 강화되기 어렵다. 맞죠? 불일치하면 불만이 생기고 주변인으로 전락해서 그래서 이럴 때 보통 반수하죠. 반수. 원하지 않는 대학 갔을 때. 강한 내 집단 의식으로 외 집단에 대한 경쟁 의식, 적대감이 강화되기도 한다. 우리끼리 끈끈하면 내가 그런 선호하지 않는 그런 적대감을 가지는 대상을 더 이렇게 몰아붙이게 될 수 있어요. 시민단체, 대학교, 사내 동호회는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의지 맞습니다. 언론사, 2차 집단, 동네 조기축구회, 이익사회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사회라는 그 전제 조건은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이 동네 조기축구회가 아무리 끈끈하고 인간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했고 의도를 가졌다면 이익사회입니다. 물론 1차 집단의 성격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중소기업인 연합회, 전주시 향후회, 대학교 동호회는 모두 이익사회면서 2차 집단이다. 맞습니다. 유치원은 이익사회, 정당은 2차 집단이다. 맞습니다. 선택했어요.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건 다 이익사회예요. 시민단체는 가족과 달리 비공식적 통제. 비공식적 통제가 일어나는 쪽은 어디다? 1차 집단 공동사회다. 그러니까 틀렸네요. 상류층 사회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상류층 고3 얘네들은 범주에 해당됩니다.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X가 아니라 O예요. 자, 기출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내 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 느끼지 못했던 이러한 집단의 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갑자기 뭔가 내가 속해 있고 강한 어떤 소속감을 가졌어. 이런 내 집단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집단 내부 결속이 강화되면서 특정 집단을 적대시할 수 있다. 외 집단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 같고요. 한편 집단 의식은 구성원의 결합의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결합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공동사회, 이익사회인데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 친밀하냐, 1차냐, 2차냐로도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 리을 집단은 친밀한 접촉을 통한 거니까 1차 집단일 것 같고 여기 수단적인 접촉이네요.
2차 집단으로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답니다. 자, 이제 조직합니다. 조폭이에요, 조폭. 보통 조직하면 선생님은 이런 조직폭력배가 제일 먼저 떠오르던데 온 몸에 문신을 휘 감았네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온몸에 문신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너무 싫습니다. 네, 너무 싫어요. 그런 어떤 허세. 이게 무슨 어떤 훈장처럼 뭔가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은 정말 싫어요. 너무 싫어. 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저게 괜히 멋있어 보인다 생각해서 온 등과 배를 저런 문신으로 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우는데 돈 진짜 많이 듭니다. 자, 조직 갈게요. 조직. 앞에서 집단을 배웠잖아요. 두 사람 이상 소속감, 지속적인 상호작용. 자, 지겹죠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집단인데 거기에 플러스 목표가 뚜렷하고 규칙이 있고 지위와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면 그러면 조직이 되는 겁니다. 자, 사회 조직의 의미,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병원, 정부기관, 언론기관은 두 사람 이상 소속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진 집단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병원, 정부, 언론기관 다 보니까 얘네들 뚜렷한 목표가 있네. 규칙도 엄격하네. 그 안에서 지위와 역할이 구분되어 있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집단이면서 조직도 되는구나. 자, 예를 들어줄게요. 가족은 우리가 집단으로 분명히 전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런데 뚜렷한 목표? 가족의 목표? 가족의 그 안에서 엄격한 규범? 그 안에 지위와 역할이 착착착착 나눠져 있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약간 갸우뚱한단 말이야. 모호해. 그래서 가족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또래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래 집단도 놀이터에서 그냥 그네 타고 슈스 타고 하는 애들끼리 목표가 뚜렷하고 규범, 지위 역할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 친족, 또래 집단 여기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럼 앞에 나왔던 깡패 형님들, 깡패 조직, 월드컵파. 깡패 조직은 지금 조직이라고 이름이 붙었잖아. 그럼 조직인지 한번 볼까요? 목표. 깡패의 목표, 월드컵파의 목표는 어떤 새 확장? 그쵸? 규범. 엄격한 규범 있죠. 뭐가 있을까? 보스 여자를 탐하면 조직을 배신하면 새끼손가락을 절단한다?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휘 역할 있죠. 오른팔도 있고 똘마니도 있고 망보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네, 각각 나이트클럽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네, 역할이 보스 있고 네,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깡패 네, 조직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회 조직이라고 불리는 것은 공식 조직과 같이 통용돼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회 조직 이꼴 공식 조직. 그래서 공식 조직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느낌은 약간 딱딱한 회사를 떠올리면 조직이 그런 조직을 이해하는 이미지로서 가장 적합할 것 같아. 그러니까 회사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회사를 떠올리면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죠. 그 회사가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휘 역할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됩니까? 회장님, 팀장님, 대리, 그리고 어떤 규칙과 절차 딱딱딱딱 매뉴얼대로 움직이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움직여요. 되게 느슨하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자율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제재합니다. 어떤 공식적인 규범에 의해서. 그래서 학교, 정부, 회사, 정당 생각해보면 지금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이거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아무튼 제한하죠. 이런 것들이 공식 조직이에요. 딱딱해요. 그런데 비공식 조직은 자, 두 가지가
이게 만족되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공식 조직 안에 있어야 된다. 일단 공식 조직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랑해야 한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비공식 조직은 사례부터 보면요. 공식 조직 안에 있죠. 동아리. 여러분들 동아리 다 있잖아. 우리 학교 차오름, 아웃페, 그 다음에 뭐 전인권 다 있죠. 우리 학교 안에 있으면서, 우리 학교는 공식 조직이잖아. 공식 조직 안에 있으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말랑한 조직이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공식 조직처럼 딱딱하고 뭔가 자율성이 통제되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팍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 취미,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란 말이죠. 회사 내 동호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문회도 그 대학교 내 동문회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 내 동아리, 회사 내 동호회, 그다음에 뭐 대학 내 대학 내 동문회, 이렇게 좀 명쾌하게 가주면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구나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익 집단. 자, 일단 이익 집단은 첫 번째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고 할게요. 노동조합. 현대차 노동조합. 현대차 노동조합 1번 충족하죠. 공식 조직 안에 있죠. 회사 안에. 두 번째, 노동조합 말랑합니까? 말랑하지 않아요. 이 노동조합도 딱딱해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졌고, 지휘 역할 딱딱 있고, 그 다음에 규칙과 절차, 구성원들의 활동 제재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번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2번의 조건까지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 집단을 공식 조직으로 분류합니다. 또 하나 가볼게요. 학생회. 학생회. 자, 1번. 우리 학교 학생회 학교 안에, 공식 조직 안에 있죠. 1번 충족합니다. 자, 2번. 말랑합니까? 물론 일부 말랑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학생회도 뭔가 해야 될 과업이 있고, 그것을 매뉴얼대로 착착착착 만들어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식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조기축구회. 조기축구회. 조기축구회는 일단 공식 조직 안에 있지 않아요. 아까 이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공식 조직 안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조기축구회는 이 조기축구회를 아우르는 공식 조직이 없어. 그래서 1번에서 이미 탈락했어요. 2번, 말랑할 수 있죠. 공통의 관심사로 만들었지. 하지만 1번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나요?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공식 조직은 다른 색깔 없니? 다른 색깔. 이 비공식 조직은 장점, 색깔이 안 나오네. 요거. 장점하고 단점이 다 있어요. 비공식 조직의 장점은 여기 있네. 사기가 증진돼. 너네 동아리 생각하면 알잖아. 뭔가 수업 받고 이러면 지루한데, 내가 좋아하는 동아리 활동하는 그 수요일은 조금 활기차. 사기가 증진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뭔가 신나. 그리고 그 신남이 공식 조직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거예요. 단점은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식 조직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아리가 막 따로 막 연습 시간을 뺀다고 공강 시간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는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회사 내
등산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님이 있네. 그래서 회장님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회장님이 우리 이 등산 동호회 친구들에게 내가 승진을 시켜줘야 되겠네. 그런 사적인 어떤 인사, 잘못된 인사 이런 것들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자발적 결사체 갈게요. 자발적 결사체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겠죠. 단어 자체가 자발적 결사체잖아. 그래서 공통의 목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에요. 공통의 목표나 이해관계를 가진, 뭔가 비공식 조직에서 앞에서 다뤘던 개념하고 겹치는 유사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특징은 이 부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별 3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 자발적 결사체는 내가 원해서 들어갔지만 나 안 맞는 것 같아. 나 이거 별로야. 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아까 깡패 조직에서는 나가려면 손가락 자르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거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야. 근데 내가 자유롭게 들어갔다가 자유롭게 나간다. 이게 자발적 결사체예요. 1차 집단과 2차 집단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자, 그럼 3가지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별로 종류를 나눠볼게요. 친목 집단. 공통의 취미, 관심사, 친목 동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 이익 집단. 보통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다 알고 있을 거야. 이제 월드비전, 국경 없는 의사회, 각종 NGO 있죠? 녹색연합, 또 시민단체, 경실련, 등등 여러분들 시민단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한 거야. 그래서 환경, 인권,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위한 시민단체. 이 집단은 화물연대, 그 다음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그 다음에 변호사들, 의사들, 직업적으로 그 직업적인 이해관계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집단 있죠? 그게 이익 집단이고 보통 노동조합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노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는데요. 이제 이 그림에서 A, B, C, D, E가 각각 어떤 집단이 여기 해당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봅시다. 먼저 가장 큰 틀에 사회 집단이 있잖아. 그러면 이익사회가 아닌 사회 집단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공동사회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공동사회에만 해당되는 A는 가족 아니면 친족 아니면 또래 집단. 여기는 이익사회의 틀까지 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익사회 중에서 공식 조직에 속한 애들을 가봅시다. 내가 선택한 의도를 가진 집단들 중에서 딱딱한 집단들, 학교, 회사, 정당 이런 애들이 공식 조직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비공식 조직은 아까 학교 내, 회사 내, 동아리, 동호회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안에 있다고 전제로 깔았잖아요. 왜 비공식 조직이 갑자기 공식 조직 속에 안 있고 자발적 결사체 속에 있어요? 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건 사람이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는 그 집단의 성격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 학교 내 동아리나 회사 내 동호회는 성격이 공식 조직 안에 있는 성격이 아니야. 공식 조직은 딱딱한 성격이고 여기는 말랑한 성격이기 때문에 말랑한 성격이 딱딱한 성격 안에 포함되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자결은 아까 공통의 목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말랑해. 그치? 말랑한 가능성이 훨씬 커. 이제 물론 여기 말랑하지 않은 이익 집단이랑 시민단체의 성격이 말랑하지 않은 성격을 가진 자결도 있지만 말랑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아우르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공식 조직은 무조건 자결이라는 얘기야. 비공식 조직은 무조건 자결이다. 그러면 C는 뭐냐? C는 자결이면서 공식 조직이래. 자, 자결이면서 공식 조직이 뭐가 있을까? 이게 바로 이익 집단, 시민단체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이 골치 아파질 건데, 이익 집단하고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 아까 우리가 딱 처음 이미지로 회사를 떠올렸을 때 그 이미지가 시민단체와 이익 집단은 있어요. 그 딱딱한 이미지가. 그쵸? 그렇지만 학교나 회사나 정당처럼 한번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고 내가 그 조직에 속하게 되었을 때 내가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오고 그런 성격이 아니야. 시민단체 집단은 내가 언제라도 내가 월드비전 활동을 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안 맞네? 그러면 다음 달에 그만할 수 있어요. 내가 노동조합에 이번 달부터 3만 원씩 돈을 내고 가입을 했는데 여기서 추구하는 방향이 나랑 안 맞아. 그러면 회비 그만 내고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나의 공통의 목표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자결이긴 하지만 그 자결의 성격이 공식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C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번에 E 안 될 수도 있어요. D는 조기축구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기축구회를 그냥 동네에서 동네 어디서 만나자고 할까? 동네 그냥 어디 축구장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학교 축구장에서 일요일마다 그냥 만나는 샛별 축구회가 있다고 칩시다. 샛별 축구회는 일요일마다 그냥 우리 학교 축구장에서 만나. 그냥 거기서 축구해. 그런 사람들이야. 그게 조기 축구예요. 그런 경우는 지금 뭔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공식 조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어. 그러니까 공식 조직이 되려면 이 조기 축구회가 정말 아주 조직적으로 막 홈페이지도 있고 무슨 막 이렇게 마치 회사처럼 착착착착 막 거기에 속해 있는 인원도 한 300명 정도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무슨 총무부도 있고 막 무슨 뭐 회비도 막 좀 세게 걷고 그런 것들이 막 좀 이렇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막 예산 사용도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막 이게 되게 체계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매뉴얼 몇 시까지 나와가지고 또 정기적으로 무슨 정기총회도 가지고 막 이런 식의 느낌은 그런 식으로 조기축구회가 규모가 엄청 크다면 C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모가 큰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조기축구회 이러면 D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연 설명 이게 어떤 느낌의 집단인가가 앞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하지만 이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헷갈리고 애매하게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 자주 선지로 활용되는 요 정도의 집단들이 각각 A, B, C, D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출제 활용 선택지 OX 여러분들이 한 번만 먼저 풀고 다시 만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풀어봤나요? 1번부터 가볼게요. 노동조합, 동호회, 사내 배드민턴 동호회. 사내라고 했으니까 비공식 조직이네요.
비공식 조직과 이 이익 집단은 자발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맞죠? 자발적 결사체. 가족은 공동소유는 맞는데 조직이 아니에요.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별치라고 했죠. X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학교, 자결이 아닙니다. 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자퇴할 수 있잖아요.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앞에 우리 뭐 시민단체나 이익집단 또는 뭐 무슨 동호회 이런 거 가입 탈퇴하듯이 그 정도로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회사 갔다가 마음에 안 드네 나왔다가. 알바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회사나 학교는 그 조직 구성원이 사장이든 교장이든 선생님들이든 이게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만할래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탈퇴하고 그만둘 수 있는 집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결이 아니에요.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하였는가? 선택 의지 뭐였죠? 이익사회죠. 이익사회에 따라 선택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민단체, 가족, 학교 구분할 수 없다. 자, 봅시다. 구분할 수 있다, 없다는 예, 아니오를 체크해보면 돼요. 이 질문을 했어.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합니까? 가족은 아니요. 학교는 예. 시민단체 예. 얘랑 아니오가 구분되네? 근데 구분할 수 없다 그랬네? 그러니까 틀렸죠. 명시적 규약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을 갖추었는가? 이거 보니까 공식 조직에 대한 특징을 질문한 거네요. 시민단체 네, 갖췄어요. 학교 네, 가족은 안 갖췄어요. 사내 동호회 이것도 우리가 명시적 규약 체계화가 막 동아리나 동호회에서 이런 것들이 막 엄격하게 갖춰졌다고 보긴 어렵죠. 물론 규약과 어떤 일부 체계화된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명시, 엄격 이런 정도의 공식 조직처럼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된다. 맞네요. 구분되죠. O와 X로 구분되잖아요. 기업과 동네 조기 축구회는 자결이다. 땡. 기업은 당연히 자결 아니고요. 동네 조기 축구회. 동네 조기 축구회는 아까 어디 있었어요? 뒤에 있었죠. 자결에 속합니다. 근데 기업이 땡이기 때문에 얘는 맞고 얘는 틀려서 틀렸습니다. 방송국, 회사 같은 거죠. 회사는 가족과 달리 공식적 통제를 받는다. 맞아요. 노동조합과 연극영화과는 공식 조직이다. 맞아요.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학생회 공식 조직이에요. 관객은 관심사나 목표를 공유하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자발적 결사체는 이게 어떤 조직의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관객은 지금 집단에서부터 탈락이야. 2사람 이상 소속감 지속적인 상호작용 안 돼. X예요. 이익사회는 선택적 의지 여기까지 맞아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헷갈리죠. 다시 봅시다. 자, 이익사회는 이익사회는 이렇게 넓어요. 이익사회는 이렇게 넓은데 이 안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자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익사회는 여기까지 맞아. 선택의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쪽은 자결만. only 자결. 향후에는 비공식 조직 아니야. 왜 아니냐면 그러니까 향후회를 만약에 그 대학에서 진행하는 향후회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그냥 향후회는 서울 지역 대학생들 중에 우리 전주에서 온 전주 향후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거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결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앞에 회사 내, 학교 내라고 뭔가 분명하게 단서를 달아줘야 돼. 기업 내 야구 동호회. 아, 여기 지금 친절하게 달아줬죠. 이런 비공식 조직이야. 얘가 이익사회고 자율이다 그랬네. 아, 또 헷갈려지죠? 다시 볼까? 비공식 조직. 이익사회 안에 있죠? 비공식 조직은 자율이면서 이익사회인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앞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안 보고 쭉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A는 뭐가 들어갔었지? B는 뭐? C는 뭐? D 뭐? E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안 보고. 그러면 이런 선지들을 해석할 때 그 벤다이어그램 그 모양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자, 기출 볼게요. A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자유에 따라서 결성된다. 뭐야? B는 C를 기반으로 출현하며 C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C는 해당하는 사회조직 뭐야? C 뭐 오타야? C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은 B에 속하지 않으나 B의 구성원은 C의 구성원이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 C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은 B에 속하지 않으나 B의 구성원은 C의 구성원이다. 아, B의 구성원은 C의 구성원이다. 여기가 지금 굉장한 힌트네. B의 구성원은 C의 구성원이다. 그러니까 B가 비공식 조직이네. 왜냐면 여기에 속한 애들은 그 사람은 당연히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웃패다. 당연히 전북 사대부고 학생이잖아. 그치? 여기도 보면 B는 C를 기반으로 출연했대. 비공식 조직은 C를 기반으로 출연했어. 그런데 C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해. 그치? 그럼 A는 뭐야?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결성돼. 이익사회네, 이익사회. 그치? 우리 앞에서 봐봐. 이익사회. 공식조직.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성격하고 그 사람이 속한 거하고 이게 지금 헷갈려 버리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지금 여기는 사람 기준으로 한 거고 A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의사. 선택의지거든요. 선택의지. 이해했으면 참 좋겠다. 그쵸? 자,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사회 집단은 결합 의지에 따라서 A, B로 구분된대. 그러면 공동 아니면 이익이네. 접촉 방식에 따라서 C, D로 구분되는 1차 아니면 2차네. 모든 C는 B에 해당하며 D에서는 인간관계가 전인격적이다. 그러면 CD 중에서 전인격적인 게 1차네. 이게 전인격이니까 D차가 뭐야? D가 1차라는 게 지금 확정됐네요. D가 1차예요. 그러면 C가 2차네요. 모든 C는 B래. 모든 C는 모든 형식적인 인간관계는 그런 집단은 다 선택한 집단이겠지. 이익사회겠지. 그래서 A가 공동사회가 되겠네요. 이해가 갑니까? 사실 C하고 B는 특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99%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데 모든 C는 B에 해당된다. 그건 맞아. 하지만 모든 B는 C에 해당한다. 이건 틀려. 왜 그럴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선택했어. 그런데 그 성격이
2차 집단, 딱딱한 형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찬찬히 곱씹어 보길 바라면서 이 갈게요. 이는 목표가 명확하대. 구조화되었대. F는 1을 전제로만 존재한대. 그러니까 이 F가 1을 전제로만 존재한다는 거 사람이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공식 조직. 좀 뒤에도 힌트가 나왔어요. 이는 F는 이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파벌을 조성하기도 한다. F가 비공식 조직입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았어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고요. 이제 우리의 시험 범위는 관료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요.